오늘은 코가 들려있고 콧구멍이 보이는 코를 교정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선천적으로 코끝이 들려 보이는 들창코로 코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코 수술을 한 뒤에 코끝이 딱딱하게 변하면서 들려 올라간 구축코로 인해 재수술을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들창코, 구축코와 같은 짧은 코를 교정할 때는 몇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 수술을 결정해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지 실제 전후 사례와 더불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수술 후 구축코가 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실리콘을 넣은 상태에서 염증이 생겼을 때 가장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실리콘을 코 안에 넣게 되면 이물질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겉에 피막이라고 하는, 캡슐이라고 하는 하얀 막이 생성이 되는데요. 적당히 피막이 생성되는 것은 수술 후 보형물이 정착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면역 기능의 이상으로 지나칠 정도로 피막이, 캡슐이 두꺼워질 경우 피막이 보형물 주위를 강하게 압박해서 구축이나 뒤틀림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콧대에 자가 조직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심미적으로 보았을 때 자가 조직으로 실리콘을 썼을 때만큼 아름다운 라인을 구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한때 고어텍스도 사용하던 때도 있으나, 이는 재료가 가진 미세한 구멍들 사이로 혈관이 자라올라 재수술할 때 제거가 상당히 좀 까다롭고 모양 변형 가능성이 좀 더 크고, 바깥에서 봤을 때 마진이 좀 보이는 성질이 있어서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병원들은 오랜 과거에서부터 실리콘을 사용해 왔습니다. 인체에 무해하고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또 콧대에 자가 조직을 쓴다고 해서 부작용이 없을 것 같지만, 오히려 자가 연골 역시 심미적인 부분과 변형 등의 단점으로 인해서 콧대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많은 의료진들이 실리콘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다는 것이겠죠. 또한 가슴에도 실리콘이 들어가는데 가슴 보형물은 코보다 훨씬 크거든요. 안전한 재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천적으로 코끝이 들려있는 들창코의 경우 대부분의 코의 크기 자체가 작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본인의 코가 원래 작았다면 들려있던 코끝을 많이 내리기가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코끝뿐만 아니라 콧대도 같이 높아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선천적으로 코의 크기가 작은 만큼 코를 덮고 있는 피부의 여분이 모자라고, 기둥으로 사용될 비중격 연골과 같은 재료의 양도 충분히 채취하기가 어려운데요. 재료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면 기증늑연골과 같은 제품을 더 사용할 수 있겠으나, 문제는 콧대를 높이면서 코끝을 내렸을 때 과연 코를 감싸고 있는 피부의 여분이 충분한지를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콧대를 높이면 자연스레 코끝을 높일 수 있는 피부 여분 역시 줄어들기 때문에, 콧구멍이 안 보이게 코끝을 내리고 싶다면 콧대 높이에 대한 욕심을 어느 정도는 내려놓는 것이 결과에 좀 더 좋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콧대를 올리고 코끝을 내릴지 전문의와 상의해서 결정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본원에서 코 재수술을 통해 짧은 코, 구축코 교정을 한 환자분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둥으로 자가늑연골을 사용한 사례들입니다. 이분은 타병원에서 코 성형을 한 지 9년 정도 되셨고요. 수술 전 사진상으로 보이듯 들린 코와 짧은 코 개선을 우선적으로 원하셨으며, 코끝은 최대한 높이길 원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콧대는 직반 라인과 반버선 사이로 조금은 화려한 느낌, 조금은 라인이 들어간 느낌을 선호해서 이런 느낌으로 교정하면서 지방이식을 통해 이마의 라인까지 돋보이는데요. 이런 라인을 R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수술 전에 들린 코를 앞으로 빼주면서 이마부터 코끝까지 보다 이뻐진 옆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먼저 10년 전 정도 전에 코 수술을 했었고, 수술 전 코끝이 휘어 있는 부분과 보코를 교정하면서 콧대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직반 라인으로 교정하길 원하셨던 분입니다. 수술 전에는 뭉툭했던 코끝을 자가늑연골을 이용해 앞으로 빼주면서 예쁜 직반 라인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역시 이마 지방 이식을 통해 밋밋한 이마를 채우면서 직방코 라인을 조화롭게 살려준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코끝에 기증늑연골을 사용한 분들의 전후 사례입니다. 9년 전 타 병원에서 코 성형을 하셨고, 콧대 높이 자체는 마음에 들어 하셨으나 정면에서 비공이 안 보이도록 들려서 짧아 보이는 코를 교정하길 원하셨습니다. 앞에 분들과 마찬가지로 원하셨던 직반 라인으로 교정한 모습입니다. 20여 년 전, 또 8년 전 코 수술을 2번 하셨던 분인데요. 코끝이 들려있는 느낌과 더불어 정면과 옆모습에서 콧구멍이 덜 보이도록 하고, 콧대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높이길 원하셨던 분입니다. 옆모습을 보시면 이마와 입술, 턱에 비해 콧대가 낮아져 있고 코가 들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수술 후에 피부 여유분을 감안해서 콧대를 최대한 높이면서 코끝을 내려 콧구멍이 덜 보이도록 교정하였습니다.
위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공통적으로 이미 코 수술을 한 상태에서 코가 들려있는 경우에는 코끝에 사용한 자가연골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늑연골 재료의 사용이 필수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코를 높이 올릴 때는 콧구멍 폭이 좁아지면서 보다 얄쌍해 보이는 효과가 있으나 들린 코끝을 낮추게 되면 콧망울이 더 넓어져 복고처럼 보여 콧볼 축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코끝을 낮추면서 코가 너무 길어져 남성스러운 이미지로 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으로 코끝을 내리면서 콧대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만큼 코 수술, 특히나 재수술에 대해서는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개인의 피부 특성과 필요한 재료를 적절하게 설정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후 사진을 통해 들창코 구축코 교정 사례와 교정 시 핵심 내용에 대해 다뤄보았는데요. 전문의와 상담 후 콧구멍이 안 보이게 코끝을 얼마나 내릴지, 콧대를 얼마나 높일지, 그에 따른 이미지 변화 등을 잘 생각하셔서 수술 계획을 잘 잡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머스트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